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성광밴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선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 탑픽을 만약에 고르게 되면 두 가지 종목을 크게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태광 그리고 성광밴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일 이 성광밴드에 대한 분석 영상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향을 보게 되면 연기금의 매집세가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면의 이야기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고 이 태광을 보면 성광밴드도 알 수 있다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실적적인 부분과 또 업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앞으로의 이 정치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또 조선 기자재 업체들에게 수혜가 되는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정치는 경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정세를 통해서 이 경제와 또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까지 금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대기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이었죠. 자, 연기금의 매집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사실 연기금이 매집하는 모습은 대부분 호재성 이슈로 아실 겁니다. 자, 제가 근데 주목하는 수급적인 측면은 바로 사모펀드입니다. 사실 연기금과 사모펀드, 사모펀드까지 매집세로 정확하게 돌아오게 되면 강한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49인 이하 소수 집단이기 때문에 이 소수 집단이 돈이 들어온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업황적인 측면이나 이 기업의 성장성이 확실할 때 혹은 이 제로적인 부분이 확실할 때 이 소수 집단이 돈이 들어온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연기금 매집세는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모펀드 역시 매집세로 돌아준다라고 하면 이 성광밴드는 강한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기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제가 금일 영상을 통해서 이 뒤에 풀어드릴 예정이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적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태광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BPS 측면을 보게 되면 우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파란색이 24년, 25년의 동향, 그리고 바로 왼쪽이 23년인데, 이 BPS가 성장할 때 사실 EPS 같은 경우가 성장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EPS는 ROE 두 가지 측면을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이 ROE도 상승을 해주고 EPS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자, 그 와중에 기업의 주당 순자산 가치까지 상승을 해주기 때문에 이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근간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업황까지 강세를 더해준다라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최근이 아니라 오늘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K조선이 이 수주액이 27개월 만에 중국을 제치고 1위를 기록을 했다.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거죠. 이것 때문에 사실 성과지수를 계속 추적을 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뭐 신조성과지수부터 해서 이 중고성과지수까지 모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신조성과지수 같은 경우에는 선별수주 때문에 이러한 높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좀 이따가 자세한 이야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업황적인 분위기 자체도 돌아오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유가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광밴드나 태광 같은 경우에는 이 피팅 업체다. 그래서 LNG의 수요가 증가하면 할수록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LNG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을 때 LNG 수요도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유가가 상승할 때 좋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최근 들어서 유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이 공급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이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전쟁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어떤 기사가 나오고 있냐면 이 중동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유가의 방향성을 봤을 때 이 상승 모멘텀이 강하게 존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성과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성과지수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특히 신조 성과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선별수주 이 고수익을 뽑을 수 있는 이 선종들만 수주를 하면서 이 성과지수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 자, 그리고 중고성과지수는 어떻게 되고 있냐? 23년부터 24년까지 좀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이 조선사들의 도크가 꽉 차 있다. 그래서 이 신규 선박보다는 이 중고 선박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 수요가 증가하니까 중고성과지수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중고 성과지수 같은 경우에는 신조 성과지수 상승을 또 유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이 성과지수 측면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좋은 흐름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과지수가 좋아지면 당연히 업황은 좋아지겠죠. 조선 업황이 좋아지면 조선 기자재 업체인 성광밴드 주가 역시 상승할 수 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입니다. 이 환율 자체는 달러의 가치를 나타냅니다. 특히 달러 가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이 달러 가치가 상승을 하는 건데, 이 사실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 악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외국인 자본금이 밖으로 이탈을 할 수 있는 거죠. 달러 가치가 상승하니까. 하지만 성광밴드나 조선 업체들, 이런 수출이 중요한 기업들은 환율이 상승하면 오히려 좋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전 영상에서 정확하게 알려드렸었죠. 이 부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어쨌든 현재 기조 자체가 달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할 수 있다. 환율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자, 넘어가도록 하고 철광석 가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광석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자주 봅니다. 아마 지긋지긋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이틀 전에 또 7% 가량 하락을 했지만 또 어제 오늘까지 2% 이상의 하락폭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철광석 가격 자체는 후판 가격의 근간이 되죠. 후판 가격 같은 경우에는 선박 제조원가 20%에서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후판 가격이 하락을 해야 결국에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조선 업황이 개선세가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23년 하반기 같은 경우 후판 가격 협상을 조선업이 좀 유리하게 끌고 갔습니다. 당시에 철광석 가격이 이렇게나 높았지만 어떻게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냐? 이 중국산 수입산 물량이 증가했고 일본의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퀄리티 높은 후판을 좀 싸게 수입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이유로 후판 가격을 조금 유리하게 협상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측면은 바로 철광석 가격인 거죠. 철광석 가격을 기준으로 보고 생각을 해보면 이때 당시보다 40% 가량 싸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광석 가격 자체가.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비교를 해보면 후판 가격을 인하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철광석 가격이 더 하락한 현재 구간에서는 23년 하반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협상을 하거나 혹은 조금 더 인하한 채 인하한 채 진행하는 협상 자체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11,290원의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차트적인 흐름 자체도 태광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태광도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성광밴드도 비슷합니다. 우선은 일단 전저점 구간인 13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가격 안정화를 이루어진 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그려봐야 된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우선 1차적인 저항 구간이 투자 심리가 많이 쌓여있는 13,000원 구간에서 저항이 나올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이 구간을 뚫어준다면 16,000원 구간까지 시도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주가 상승폭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슈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앞서서도 후판 가격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후판 가격 협상이 상반기에 있습니다. 5월부터 7월 사이에 보통 이루어지는데, 철광석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선사가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게 되면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업황의 강세와 함께 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정치적인 측면을 봤을 때 7월부터 8월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이 전당대회 2개월 전부터 지지율 싸움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또 5월부터 7월 사이에 이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월부터 7월 사이에 이 미국이 중국을 다시 한번 제재하겠다. 이 부분에서 조선 부분에서 특히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 기사화가 다시 한번 5월, 7월 사이에 나오게 되면 후판 가격 협상 이슈와 더불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가격 구간에서 먼저 도달할 수 있는 구간은 13,000원이다. 그리고 13,000원을 돌파해주면 16,000원 구간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 설명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이 성광밴드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